떡대 좋은 흑형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여자네요. 근데 갑자기 금발의 그녀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흑형.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낮이 되고 해변에는 가족들이 앉아 태양을 즐깁니다. 이때 바닷가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 뒤편으로 뭔가 섬뜩한 것이 떠내려옵니다. 아이는 다급하게 엄마를 찾고 건져낸 그 섬뜩한 것은 다름 아닌 여자의 시신.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올드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웰컴 드링크가 반기는 럭셔리한 리조트에 도착한 가족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리조트 매니저가 이 가족에게 다가와 첫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는 사유지 해변에 초청을 할 테니 가보는 게 어떤가요? 라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던 카파 가족은 리조트에서 준비해준 벤에 탑승하고 초대받은 가족들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별다른 생각 없이 좁은 바위 틈을 지나 도착한 해안가. 이곳은 아까 보았던 금발 여인과 흑형이 함께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트렌트가 여자의 시체를 발견하면서 분위기는 역전되죠. 매덕스와 트렌트가 갑작스레 성장을 하는가 하면 찰스의 어머니와 강아지가 이유 없이 죽음을 맞게 되고 칼에 베인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기까지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트렌트의 엄마 프리스카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3cm에 불과했던 그녀의 종양이 갑자기 테니스공 크기만큼 커진 것이죠. 1년의 사건이 지난 후 금발의 여자 시신을 다시 들춰보니 살이 모두 썩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해안가를 탈출하려고 해도 전파는 잡히지 않고 유일한 출구인 바위 틈은 들어가기만 하면 원인 모를 두통으로 기절하여 지나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트렌트와 카라는 아까부터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알 수 없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오는 아이들. 그런데 카라의 배가 임산부처럼 만삭의 몸으로 불러 있었죠. 급격한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으로 혼란스러워하다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신연령은 6살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죠. 아무튼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탓에 카라의 배는 금세 만삭이 되었고 이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가 태어나지만 아기를 바닥에 내려둔 그 단 몇 분 사이에 아기가 죽어버립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게 되고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늙어갑니다. 10시간만 지나도 2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이 해안가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이틀 안에는 모두가 늙어 죽게 되는 황당한 상황. 그런데 그런 가족들을 멀리 바위산 위에서 지켜보는 누군가의 불빛이 보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아침까지 무사히 살아남아 중년의 모습이 된 매덕스와 트렌트. 이 둘은 스트레스도 풀 겸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순간 트렌트가 리조트에서 만났던 또래 친구 이들립에게 건네받은 암호 편지를 떠올립니다. 이들립은 이 해안가를 소개해준 매니저의 조카였죠. 해독한 편지의 내용은 우리 삼촌은 산호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앞바다에는 커다란 산호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산호섬을 향해 남매는 잠수를 하게 되고요. 해안가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 매덕스가 산호에 옷이 걸려서 익사 직전까지 가게 되고 이 과정을 모두 산 위에서 보고 있던 남자는 죽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실험체까지 모두 사망이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리조트의 매니저였죠. 리조트의 정체는 바로 제약회사의 비밀연구소로 하루 만에 인생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기이한 해변을 찾아낸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고 환자들을 실험실의 쥐처럼 여기고 신약의 효과를 실험한 것이었죠.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받았던 웰컴 칵테일은 각자의 병에 대한 제약사의 신약이었던 것이죠. 샤말란 특유의 떡밥 회수 신공이 정말 알아줄 만한 작품입니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작품은 호불호가 심한 편입니다. 올드 역시 진짜 지루하다 이게 뭐냐 라는 반응도 있고요. 원작 만화가 있는 작품이다 보니 결말도 사실은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서 좀 별로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미스테리한 해변에서 뒤틀린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떡밥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기이한 경험과 갈등을 그려낸다는 점에서는 미드,
로스트의 설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베지터랑 트랭크스가 들어갔던 정신과 시간의 반 설정을 뭔가 반대로 뒤집어 놓은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올드는 시간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 부부의 직업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아내 프리스카는 박물관 큐레이터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공간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반면 남편 카파는 보험 계리사로 미래 리스크를 숫자로 관리하는 게 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올드를 다 보고 나니까 이게 모델 생물에 대한 우환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물학에는 모델 생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체 실험을 대신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실험 결과를 빨리 확인해야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체가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나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죠. 그래서 흔히 초파리나 흰쥐를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초파리는 단 10일, 그리고 쥐는 3개월만 있으면 되거든요. 올드 역시 실험실의 쥐와 같은 모델 생물로 인간 그 자체를 관찰하는 설정을 해둔 건데, 영화 감독 데뷔하기 전에 의대를 다녔던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노화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해변,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초자연적인 일종의 밀실 스릴러 올드였습니다.